자, 안녕하세요. 저는 고트 수학학원 이제 대표 수학원 원장 장정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이제 설날 당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출근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변화되는 이제 우리 학원의 이제 어떤 마인드와 시스템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요, 이제 고트학원 OT 영상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일을 한 지 약 한 17년, 1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거를 잘 따라온 학생들이 대부분의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요즘 생각을 해보면 이제 15년 전의 학생들과 뭐 15년도 아니죠. 불과 이제 5, 6년 전의 학생들과 지금 학생들의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시대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고집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맨날 애들한테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좀 더 설득하고, 화를 덜 내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좀 더 제시해주는 그런 이제 좀 멘토이자 선생님이 되는 그런 이제 원장이 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슴이 좀 뜨거워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투자한 시간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같이 보죠. 일단은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변화됐느냐, 많은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일단 바뀌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영상 혹시 본 적 있어요? 저는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사실은 AI가 만든 영상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컸지만, 뭐 책을 읽거나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로켓가 발사가 되면, 이 로켓은 이제 이 발사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에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버려져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생각의 전환이죠. 발상의 전환. 우리가 이제 우리 전 세계 최초의 트릴리어네어, 그래서 일론 머스크께서 얘기하시길, 이 로켓을 재활용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수조 원을 날렸을 거예요. 수조 원을 날려서 어쨌든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했고, 그러기 위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작년 이제 하반기죠. 그때 이제 최초로 이 발사된 발사된 이 로켓을 다시 이제 되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잡는 이런 거를 보고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인재상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참 똑똑하다. 그럼 똑똑함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단순한 어떤 똑똑함은, 지식을 공부하는 수준에서 벗어났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지만 사실은 대학을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좀 더 심화된 어떤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학을 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매체나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가까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부만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 아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똑똑함이란 잘 외우고 잘 외운 걸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맥락을 읽는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 문제 풀이는 이제 AI가 많이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문제를 공부하더라도 뭐 저희 때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상의하거나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AI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AI에게 자, 뭐 현우진 스타일로 설명을 해줘. 정승재 선생님처럼 재미있게 설명을 해줘.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 이제 AI가 그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학원의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제 기술적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약 17에서 18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15년 전만 해도 이제 수업을 어떻게 했었냐면 평일에는 오전 12시부터 저녁 12시,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2시,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물론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수업을 하다가 잠깐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할애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 이제 먹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재미있고 잘하고 애들이 이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수업을 할 때만 해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이고 내가 선택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다. 이게 다였지. 막 이거를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그러면 오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젊은 나도 이제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어떤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또는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학원을 와서 배우고 있는데 저 학생은 왜 이 무리 중에 속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결론은 뭐였냐면, 이거는 선천적인 것이다. 이 DNA가 전부 다 다르듯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기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계속 요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가? 왜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포기할까? 이게 IQ의 차이인가? 아니다. 이거는 이 어떤 이 상황에 대한 마인드, 이 상황을 임하는 마인드, 그리고 그 마인드를 실행할 수 있는 태도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를 제가 요즘 결론을 내렸어요. 저한테 배운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5년 이제 2학기 기말고사인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확률과 통계를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학생들은 내신도 좋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얘들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그 학생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학생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쭉쭉 잘 받아먹기 때문에 결과도 좋고 마무리도 좋고 해가지고 뭐 어머니들께서 선물도 보내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이 학생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중학교 3학년인데 라고 했던 애는 예상 점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에 학원에서 시험을 보니까 뭐 8, 90점 정도 맞는다 했는데 뭐 실제로 보면 4, 50점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제 잘못이 저는 70%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학생을 좀 더 감시하고 철저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거짓말로 넘어가고 이 순간만을 회피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그런 성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렸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다 얘기해야 되고 지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여기 써있죠? 바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이 2월 17일 4시 47분입니다. 현재 설날 당일이고요. 불과 한 20일 전만 해도 이제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아니 얘들아 이거 가르쳐 줬는데 왜 모르냐? 이거를 잘 봐라. 이번에는 꼭 알아야 된다. 라고 또 설명해도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학생들은 까먹습니다. 이게 집중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집중력이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것도 못하나?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학생들이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줘서 얘네들이 춤추게 하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지금 뭐 고등학생들 뭐 1, 2, 3학년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뭐 주변에서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만족을 못했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많이 먼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를 더 하고 싶은데 왜 나보고 다 잘한다 하는 거지? 이런 게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뭐 이렇게 너그럽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너그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칭찬을 안 하진 않아요. 칭찬 안 하진 않는데 왜 이것도 못하나 이런 물음을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했다면 이제는 조금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요. 자, 지금은 몰라도 된다. 이걸 알고 모르고가 여러분들 인생에 되게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마인드 그리고 이 끝까지 할 태도. 이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히 너네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저는 요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우리 학원에 슬로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바꿨습니다. 2026년에는 자, 못할 수 있다. 현재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대충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100문제를 숙제를 내주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시간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느 날 뭐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친구랑 놀다 보니까 상황상 빠질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님과 다퉈서 공부할 마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런 핑계 솔직히 저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 핑계는 대기만 한다면 2만 가지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절대 이해하진 않지만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대충 하지 말아라라게요. 100문제를 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중에 10문제밖에 못했다. 좋아요. 그럼 10문제를 자기 손으로 직접 문제를 읽고 생각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100문제를 하기 위해 대충 이거 찍고 여기 정도 하면 선생님한테 덜 혼나겠지. 이런 썩은 마인드를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집착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집착이 좀 심해요.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특강 중에 이제 학교를 가는 기간이 있어서 토요일에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토요일날 보강을 잡고 12시까지 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2번 더 합니다. 3번 정도. 안 받길래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제 학생한테 보내요. 근데 또 답장이 없길래 카카오톡 보이스톡이죠? 보이스톡을 합니다. 안 받아요. 이것 봐라? 이래가지고 저도 이제 집착이 심하니까 그래서 SOS 보내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긴급 상황. 그거를 이제 학생 친구 번호를 추가해가지고, 그럼 이제 삐삐 울려요. 잠자는 것 같아서 일이 있었으면 문자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을 깨워가지고 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매번 이러면은 여러 학생들한테 피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마음 먹고 자, 이 애를 무조건 불러서 오늘 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매번 매 시간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집착력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어딘가에 좀 몰입해봐라. 자, 집착이라는 단어는 좀 나쁠 수 있는데 이제 몰입해봐라. 공부에 좀 몰입해봐라. 뭐 어딘가에 몰입해봐라.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좀 추천합니다. 뭐 공부뿐만 아니라 뭐 본인의 어떤 탤런트가 있으면 그 탤런트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더 이제 노력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말라고요. 야, 고등학교 2학년인데 니네 겨울방학 때 생각해봐. 내가 첫 특강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최소한 얘들아 9시에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래, 방학 좋다 이거야. 그러면 10시 전엔 일어나라. 12시 수업인데 11시 45분에 일어나지 말고 9시나 진짜 오늘은 피곤하니까 1시간만 더 잡을까? 라고 했을 때 10시엔 일어나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못 지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마인드와 그거를 임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는 고트다. 염소 아닙니다. Greatest of all times. 고트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 이제 CES,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아틀라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제 기억에 뭐 2년 전? 뭐 1년 전만 해도 이 로봇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이었거든요. 공상과학. 그래서 집에 로봇이 한 대씩 있고 나 대신 뭐 청소랑 빨래를 해주고 요리를 해주고 이런 상상을 어렸을 적에 우리 세대들은 했었어요. 그리고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까? 앞으로 몇 년, 10년 뒤면 그런 일이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 제공한 이제 로봇들을 보면은 일단 로봇의 그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유압식 로봇이 아니라 이제 모터가 있겠죠. 그래서 손가락 움직임도 옛날에는 이랬어요. 로봇이. 옛날에 분명히 로봇이 이랬거든요. 근데 그 옛날이 불과 2, 3년 전이에요. 근데 올해 나온 로봇들을 보니까 굉장히 로봇이 부드럽고 덤블링을 하고 손가락의 그 움직임 그리고 빨래를 개는 로봇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진짜 이 변화가 오는 그 흐름이 변화 오는 그 시대의 빠름이 다시 그런 걸 보니까 이 변화되는 시점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다. 이제 5년도 안 돼서 정말로, 우리가 운전을 직접 할 필요도 없고, 이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가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안에 정말 우주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학생 아시나요? 작년에 제가 2025년이죠. 이제 IMO라는 이제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학생들 출전하는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한 학생들의 명단을 봤어요. 대부분은 서울과학고 학생들의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출전을 하는데 이례적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숙명여중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은 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금메달도 따고요. 이제 아시아 대륙에서 1등을 해가지고 미르자칸이상도 받았습니다. 대단한 학생이죠. 근데 이 학생이 뭐 상을 받은 것도 대단한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수학을 통해서 이 AI 가격을 낮추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대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 좀 눈물이 나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이 수학뿐만 아니라 뭐 과학도 그렇고 뭐 아니면은 어떤 컴퓨터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런 쪽에 조금 이제 본인의 어떤 재능과 어떤 노력을 통해 이런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저는 선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똑똑함이란 예전에는 그랬어요. 과거. 잘 안 보이나요? 이 지능이 높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학생들이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러니까 2026년이 돼서는 제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기술과 인간성의 접점에 있는 사람. 당연히 기술적으로 예리함과 이해도가 높은 건 당연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건데 거기에 인간적인 공감 능력도 있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 추론해서 이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줄 아는 사람을 저는 요즘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느낌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느낌만으로도 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이것을 막아낼 줄 아는 사람을 저는 이제 똑똑함의 정의로 2026년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해라 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만의 어떤 재능을 가질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노력. 열심히 살으라고요. 뭘 해도 좋아요. 공부를 안 해도 상관없는데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리고 공부가 제일 쉽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지금 이 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뭐 운동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1등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린 손흥민이 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그나마 쉽다고.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에 노력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실제로 그러면 이 태도가 만들어내는 기적이라고 적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물론 이 천안 시내에서 상위권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가르쳐 봤어요. 이 특목고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결과도 많이 냈습니다. 뭐 상위권 학생들이 뭐 서울대, 의대, 치대, 공대 가는 거는 기본이죠. 이런 데는 이제 본인의 꿈도 있고 그 꿈을 위해 본인이 노력하고, 뭐 이런 명절 때도 가족들과 만나고 본인이 공부할 거 있으면 계획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 학생들은 누가 가르쳐도 잘해요. 네, 누가 가르쳐도 잘합니다. 저한테 배웠을 때 뭐 그 학생들이 만족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도움을 준 건 있겠지만 어딜 가서도 저는 다 잘했을 거라고 그 학생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상위권으로 진학한 경우가 있고요. 이 두 번째는, 저의 이제 가장 최애 제자들이긴 한데요. 뭐, 북일고에서 이제 자사고일 때, 북일고 자사고에서 이제 내신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인서울은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수리논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건대도 가고요. 천안고 수능 성적표 봤을 때 수능 성적표가 평균 5.5등급이었어요. 예, 수학을 전년도에 수능을 풀었을 때 92점이었는데 96점이었는가? 근데 본인이 수능 때 4, 5등급 맞았어요. 예, 5등급 맞았습니다. 5등급. 근데 그 학생이 그럼 어떻게 대학을 갔냐? 재수 이제 확정이었죠, 거의. 왜냐면 작년에 고2 때 모든 과정을 배워서 수능을 봤을 때 96점인데 자기가 수능 봤을 때 5등급이었다고요. 예, 뭐 컨닝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학생도 한양대 본캠, 한양대 서울 캠퍼스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연도에 같이 공부를 했던 이제 학생은 연세대 논술로 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의 내신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연대를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 논술로 연대를 갔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 재수생이었긴 했는데요. 이 중앙고 학생이 이제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이제 재수생이었어요.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8점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옛날에 공부를 한 게 다 어디 갔니? 문과에서 이과로 턴했던 학생이고 자기가 이제 문과에서 있는 뭐 국민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조금 더 좋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2호선에 있는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어디니?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요 라고 했는데 결국 수능 수학을 96점 맞았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뭔가 여기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는 그러길 바래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결과들이, 다 내 이제 어떤 피와 땀과 어떤 노력의 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비중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생각은 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본인이에요. 이 학생이 버티는 힘,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데도 실행하는 그런 실행력. 거기에다가 선생님은 약간의 이제 MSG만 치는 거예요. 방향 제시와 코칭. 물론 수학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저한테 수업을 듣는 거를 거의 다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는데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방향 제시와 코칭이 제가 얘기해주는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항상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인데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전에 졸업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본인이 느끼기에 예전엔 어땠는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원의 재원생이나 뭐 신규생들이 이제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이제 뭔가 느끼고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뀌겠다고 결심을 했으면 천천히 바뀌지 마세요. 확 바꾸세요. 확. 당장 오늘부터 모든 걸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보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뭐 학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해될 때까지 집착합니다. 일단 이해가 기본인 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은 암기 과목과 다르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지영 선생님의 강의를 잠깐 봤어요. 오리엔테이션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 줄 노트를 본인이 만들어서 이 줄에는 뭐 쓰고 무슨 색 연필이랑 무슨 색 뭐가 필요하고 본인이 흰색으로 쓰면 너희들은 검은색, 본인이 노란색으로 쓰면 뭐 너희들은 파란색, 그리고 여기 들여쓰기 있잖아요. 난 들여쓰기가 너무 놀랐는데 이 들여쓰기 칸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물론 한 20년 됐죠. 20년 전에도 이정 선생님을 알았어요. 근데 저는요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때는 사회랑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 1, 물리 2, 화학 1, 생명 1 뭐 이런 거 있지 사회 문화가 뭘 배우는지 뭐 이런 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스템이 무엇이고 우리 학원의 시스템이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일단은 저도 이제 수업을 많이 해봤지만 이 수업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애들을 집중시키고 내가 알려주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런 수업은 조금 이제 우리 때 수업이지 너네들 수업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수업을 듣기만 했을 때 애들이 잘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암기 과목은 같이 외우고 뭐 같이 다시 물어보고 이러면 어느 정도 그게 되지만 수학은요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지 않으면 내가 백날 풀어준다 한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너희 이해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되물어봐요. 뭘 이해했냐고. 이해됐니? 물어보잖아요? 근데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점화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점화식을 아니? 그럼 점화식이 뭔데? 자꾸 불을 붙이는 식이래. 점화식이 뭔지 가르쳐 줬어. 한 1분 뒤에 물어봐. 3분 뒤에 물어봐. 점화식은 몰라. 근데 점화식은 풀고 있어.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좀 여러분들 스스로 이 한 문장 한 문장 이해가 될 때까지 좀 집착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강의식 수업과 이제 개별 맞춤 학습을 병행합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줘봤자 이해 못하는 애들은 못해요. 그래서 강의식으로 수업을 하되 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모르는 거를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봐줄 거고요. 자, 목표는 당연히 100점이에요. 왜냐면 1등급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뭐 티처스에서 조정식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이 1등급만 맞으면 된다. 그래 1등급 맞는 거 당연해요. 1등급 맞기 위해 90점이 되는 공부를 하라는 거야. 92점이었나?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90점이 맞도록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영어 어떻게 됐어요? 작년 영어 어떻게 됐냐고. 100점이 맞도록 공부를 해야죠. 100점이 맞도록 공부를 했을 때 시험이 어렵게 나와도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기본입니다. 마인드를 그렇게 생각하라고. 마인드 알겠어?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50점 맞았는데 어떻게 100점 맞아요? 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썩은 좀비 같은 생각부터 없애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제발 아는 척 좀. 뭔가 이제 같이 얘기하려 보면 이거 아니 그러면 막 이상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수학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오면 저도 좋아요. 왜냐면 가르칠 게 편하잖아요. 가르치기 편해. 왜? 한 번 알려주면 쓱쓱쓱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풀고 이러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편해요. 그런 학생들만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예의와 태도가 없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은근히 있어요. 자, 그러면 죄송하지만 우리 학원에서는 같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발목을 잡는 놈들이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지금 마감인데, 이 학생들도 처음에 막 친구들끼리 많이 장난치고 그 정도가 개인적으로는 좀 심하다고 들은데 요즘 애들은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터치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모자를 써도 이제 눈빛이 보이면 별로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리를 꼬는 건 좀 안 되고요. 다리를 뭐 책상에 올려놓는다? 이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용납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발목 잡는 애들은 한 달간 제가 이제 설득을 해볼 거예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설득을 해보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강력하게 퇴원 조치라고 했는데 뭐 퇴원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다른 학원으로 제가 옮겨드릴게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원 이제 강사들 보면 저도 예전에 뭐 팀장이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선생님들 상담하셔야 돼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담하셔야 돼요. 기록으로 남기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불필요한 상담은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제가 상담을 먼저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게 있는 거 당연하거든요. 언제든 전화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전화를 못 받더라도 뭐 카톡이나 메시지로 답장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6년 3월, 이제 학원의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 뭐 소수 정예라고 했는데, 한 반에 뭐 20, 30명 둘 공간도 없고요.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전 알아요. 그래서 이제 10명 내외, 뭐 많으면 15명인데, 그 정도 이제 맥스로 잡아놓고 있고요. 뭐 수업 시간은 이제 2시간에서 약 3시간 사이입니다. 뭐 2시간 반으로 적어 놨는데,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만 제가 알려드려요. 그 다음에, 자체 교재로 수업을 하면서 시중 교재도 병행을 합니다. 뭐 학원 자체 교재가 이제 저희가 쓰는 AI 어떤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의 취약점과 이제 보충할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병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자습실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빈 강의실이 있을 경우에는 자습실을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시간표를 정리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의 내신반이에요. 자, 이 학생들 공통수학 1, 2 기본 했고요. 현재 공통수학 1에 실력하고 있는데 인수분해 정도까지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내신반 대수하고 있는데요. 마감입니다. 그 다음에 주말에 한 번 오는 뭐 외고나 이제 다른 북일고나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제 한 번 오는데 하루 와서 좀 오래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내신반인데 이 학생들은 내신이 거의 1등급 나온 학생들입니다. 자, 메디컬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에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을 희망하는 미적분을 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 자,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을 처음 한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개념 원리밖에 안 했는데요. 개념 원리만 했어도 들을 수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이 학생은 중학교인데 고등학교 이제 공통수학 들어가는 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자,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1학기는 끝났어요. 한 번은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학생은 오기가 어려워요. 겨울방학 때 우리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겨울방학 때 실컷 놀다가 시험이 걱정돼서 3월부터 해볼까? 라고 하는 학생들은 오기 어렵습니다. 자, 중3도 마찬가지입니다. 중3 2학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반이고 고등선행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거 내신 하고서.
그 다음에 중3인데 이제 고등 좀 심화를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실력성서 미적분을 이제 하게 된다. 바뀌는 교육과정. 현재 미적분 말고요. 요 미적분이랑 요 미적분은 달라요. 미적분 1이라고 할게요. 미적분 1.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생들, 우리 귀여운 초등학생들. 자, 처음에 이제 5학년 1학기 기본이랑 실력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반이 월수 있고요. 화목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요 학생들 많이 없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이제 월수금, 월금, 월수 이렇게 나눠서 오는데 보통 주 2회나 3회로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 2학기 이제 실력을 들어가면서 중등 1-1을 시작하는 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간표를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자, 시작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2시간에서 뭐 2시간 반까지는 해요.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은 적어두지 않겠습니다. 네. 뭐 제 사진인데요. 부끄럽네요. 저는 사실 뭐 저에 대해서 최근에 객관화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 GPT한테 점성학적으로 나를 분석해줘. 내가 너랑 대화한 거를 가지고 내 성격을 분석해봐. 내가 수업하는 영상 유튜브를 보고서 나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가끔 해봤어요. 최근에. 그랬더니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철학적으로 뭔가 강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을 항상 그랬어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수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떤 학생들은 잔소리 한다.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면 왜 안 하니? 모르는 거야. 알면 해야지. 그냥 하는 거야. 뭐 자기 준비 같은 게 필요 없어. 너희 나이 때 뭐가 준비가 필요해? 뭐 1천만 원 내래? 아니잖아. 너희들의 마인드와 그 순간의 태도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좀 책임감이 강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학생으로 생각을 했으면 이 학생이 결과물이 어떻게든 좋도록 선생님 노력합니다. 그래서 멱살 잡고 끌고 갈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내가 멱살을 잡았는데 네가 그 뿌리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것 때문에 마찰이 많았어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도 그 다툼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려고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못 받아들인다? 그럼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학원 많아요. 여기 학원 많으니까 근처로 가세요. 알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변하고자 한다면 천천히란 없습니다. 어른들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걸 보고 계신 어떤 부모님들이 있다면, 사실 부모님들도 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천천히 변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갖춰진 것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고. 한 번에 변하면 아픕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학생들은요, 한 번에 싹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학생들은 사용합니다. 유행만 바라는 학생, 뺀질뺀질 되는 학생, 이해하는 척만 하는 학생, 핑계가 많은 학생들.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뭐, 주변의 어른들도 항상 얘기를 하겠지만, 너희들이 되는 핑계는요, 뭐, 너희들 입장에선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보기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핑계 삼아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핑계 될 시간에 생각을 고쳐먹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바로바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학생들은 원해요. 지금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짜 변하고 싶은 사람, 진짜 변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제대로 배울 사람. 수학이라는 거를 수학 가르치는 선생님들 보면은 이런 얘기 좀 하기 그런데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뭐 90년대생들이나 이제 2000년대생들 중에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 훌륭한 학생들 많아요. 훌륭한 선생님들 많아요. 그런데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볼 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배울 사람, 그리고 내가 오늘 하는 말들을 듣고 약간의 어떤 변화가 본인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중에 이제 진짜 난 열심히 할 거다 라고 하고 어떻게든 해낼 사람을 선생님은 찾습니다. 이제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2월 달에 어떤 새로운 목표를 잡았는데요. 그 목표가 뭐냐? 10년 안에 우주 여행을 꿈꿉니다. 선생님은 애들이랑 스키장도 가보고, 뭐, 같이 이제 이제 마지막 주에 고트인의 밤이라고 해서
어디 하나 빌려가지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거기서 밴드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럴 지금 계획은 하고 있어요. 애들한테 그냥 고기 한번 먹자. 특강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했지만 그런 고트인의 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영상도 촬영하고. 자, 이 슬로건 뭐라 그랬죠? 못하는 건 괜찮아요. 지금 당장 못하는 건. 근데 대충은 없습니다. 대충 오늘 하루를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는 대단한 애예요. 왜냐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는 상위 이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10% 안에 들 수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1등급이 10%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트다. 염소 아니에요.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최우등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하세요. 아,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본인이 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매일매일 이거를 한 번씩만 적어보세요. 자기애와 자존감을 조금 높여보세요. 뭐 그렇다고 나르시시즘으로 이제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제 말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가슴이 좀 뜨거워진다면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은 했는데요. 일단은 학원에서 뭐 어떤 이제 수업들이 개강이 되고, 개강이 아니라 기존의 수업을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새로 우리 학원에 올 때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와라라는 의미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변화되는 시대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아주 일부 했어요. 사실 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이 영상도 사실은 이제 설 전이죠. 뭐 엊그저께 찍고 싶었는데 뭐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담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도 길어지고 뭐 그래서 요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찍었는데 이 명절 이제 오늘이랑 내일 이틀 남았잖아요. 쉬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아까 이제 90시간씩 일했다고 했는데 뭐 일론 머스크는 100 몇 시간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보기는 했어요. 잭슨 왕 뭐 이런 사람들, 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런 사람들 일 많이 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알고 그런데 어떤 생각들이 드냐면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잘했어요. 남들한테 항상 인정받고. 근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 어떤 회의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몸이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러면 이 몸이 아프면 저 같은 사람은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뭐 한 번도 수업을 뭐 일주일간 통째로 쉬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좀 아픈데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제가 약 15년간은 그러지 않았다가 최근 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4, 5년은 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저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러기 위해 이제 체력도 길러야 되니까 운동도 시작을 했거든요. 4년 만에. 운동도 시작하고 그다음에 책도 또 읽었어요. 책을 막 읽는 걸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책을 읽으면 내가 마음의 양식이 좀 생길 거다. 라고 해서 일단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으니까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 이 뇌가 이제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맨날 수학만 풀다가 이 책을 읽으니까 마음의 양식이 생겨서 그런지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가 돌아가는 걸 느낀 게 또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흑백요리사 2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흑백요리사 2 보시면 이 흑과 백이 이제 전투를 하는데 처음에 백이 엄청나게 이겼어요. 뭐 7대 3 정도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션에서 원에 있는 10명이 여기 쫙 나와가지고 이제 흑과 백을 이제 발표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역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7대 3으로 이긴 거를 2라운드에서 역전하려면 여기가 이제 7대 3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이 10명이 이제 음식을 맛보고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 흑이 이겼다. 두 번째도 흑이 이겼다. 세 번째도 흑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보통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소개를 할 때 뭐 오른쪽부터 하나? 보통? 책을 읽을 때 글씨가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PD가 왜 그러면 오른쪽부터 발표를 했을까? 이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흑 발표하는 거 보자마자 이거는 백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제 PD도 편집을 어떻게 했냐면 요 9번째까지 발표를 했더니 흑과 백이 동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편에서 요 마지막 것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은 백이 이겼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왼쪽부터 발표를 했다면 백이 이기는 게 너무나 뻔히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재미와 흥미 요소를 주고자 여기 오른쪽부터 발표한 거구나. 결과도 되게 흥미로웠지만 아, 이런 의도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고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항상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했으면 좋겠고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시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바꾸시고 친구들 발목 잡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친구들 방해하지 마시고요. 방해받는 친구들 있으면 그 방해하는 친구들한테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용기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설에 좀 마음가짐을 다잡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학원 OT 영상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설 연휴 마저 잘 보내시고 학부모님들이랑 학생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